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 2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은호 멘토입니다. 대박 플러스는요, 기법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추천 종목,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들도요, 선정을 해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내일장 공략주까지 받아가셔서 좋은 수익률 내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 02-3153-2611 3153-2611번이고요. 무료 문자도 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되겠는데요. www.sentv.co.kr www.sentv.co.kr 대박 플러스 시즌2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 잠깐만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요, 일단 한 10포인트 가량 상승하면서 204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포인트 가량 상승하면서 531포인트 기록되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오늘 조선주들이 전일 급락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어떤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일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오늘도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요거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전일 5천억이고요. 오늘도 지금 1175억이라는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 1175억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자, 여기 볼까요?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양이요, 16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프로그램으로 산 금액이 1600억이 넘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1175억을 샀으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요, 종목별로는 500억 정도 판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전일에도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종목별로 좀 팔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즉, 지금 시장은 상승하는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가 얼마만큼 많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승하는 폭, 2, 3% 이상 상승하는 종목과 2, 3% 이상 하락하는 종목들이 서로 대칭되어서 나타나는 상황이니까요. 방향을 좀 잘못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이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조금 흐름들 좀 좋았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이제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좀 짧게 투자하는 게 괜찮겠고요. 나머지 좀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펀더멘탈에 좀 좋은 종목들, 저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찾으셔가지고 중장기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본격적으로 남은의 워렌 버핏 2.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호의 워렌 버핏 2.0 오늘 또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이 워렌 버핏 2.0, 즉 가치 투자 그리고 적정 주가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지표들, 특히 어떤 거요? 밸류 차트를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 차트에 대한 흐름들 이제 말씀해 드렸고요.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이렇게 설정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시간에 했던 내용은 영업활동이 어느 정도 양호한가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과연 안전한 회사인가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이 회사의 수익이 과연 우량자산으로 쌓이는가, 아니면 어디 돈이 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주요 분석 지표로는 자산 구조에 대한 지수가 있고요, 이익 축적 지수, 그리고 주주 자본 구조, 그리고 배당금 또는 시가 배당률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배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당 성향이라든지 역시 시가 배당률과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우량자산으로 쌓이는가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일단 자산 구조 지수라는 게 나오는데 기업은요 우선 자기 자본과 자산을 봤을 때 장기 자본과 그리고 자기 자본 그리고 고정 자산의 경우가 굉장히 우량합니다. 그렇지만 카펙스의 투자 카펙스 투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년에 우리가 향후 먹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올해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즉 카펙스라는 것은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 투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면 고정 자산이 순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경우도 있다. 원래는 어떻게 해요? 장기 자본이 더 커야 되고 자기 자본이 장기 자본보다는 좀 작아야 되고 고정 자산이 좀 더 작아야 되지만 만약에 향후 어떤 굉장히 큰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가 많이 된다면 고정 자산이 순간적으로 커질 수는 있다. 대신에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죠? 순간적으로 커지는 거지 계속 고정 자산이 장기 자본이나 자기 자본보다 더 많다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정 자산이 순간적으로 많아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요 항상 자기 자본보다는 낮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보면은요 우선 삼성전자의 장기 자본이 빨간색이죠. 빨간색이고 자기 자본이 파란색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위에 있네요. 그렇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초록색이 차지하네요. 어떤 거예요? 고정자산. 그러니까 어때요? 삼성전자야말로 전형적인 장기 자본과 자기 자본이 뭐보다 크다? 고정자산보다 훨씬 더 큰 기업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현재는 적정한 수준의 카펙스 투자와 적정한 수준의 자산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첫 번째 자산 구조 지수.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기 자본이 고정 자산보다 좀 더 커야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익 축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 기업이 이익을 내면 당좌 자산으로 쌓이는 게 가장 좋다 이거예요. 당좌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현금화 쉬운 자산으로 잡히는 게 좋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게 더 좋다. 그래서요, 보시면 이익잉여금이, 즉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이쪽으로 당좌로 들어가서 결국 투자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가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금액이 남으면 일정 부분 당좌 자산으로 두고 또 일정 부분을 또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는 기업이 좋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설립 투자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요. 어때요? 새로운 유형 자산을 사기 위해서 돈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내가 100원을 벌었지만 나는 내년에 200원을 벌기 위해서 올해 150원 투자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형 자산이, 자, 여기 보시면 유형 자산이 이익잉여금보다 많을 수는 있다. 그렇죠? 이익잉여금보다 많을 수는 있다. 이것도 어때요? 순간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장기적으로 이 유형 자산이 너무 이익잉여금보다 장기적으로 계속 많아진다면 이것 또한 어때요? 기업의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삼성전자의 이익잉여금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때요? 어마어마하네요.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 당좌 자산과 그리고 유형 자산, 투자 자산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네요. 여기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큰 상황이니까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어디에서 적정하게 당좌로 만들어내고 또 투자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좋다고 밖에 없겠죠. 굉장히 좋은 현재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익 축적 지수를 봤고요. 세 번째 그럼 주주 자본 구조. 자, 이거 볼게요. 이 내용은요. 이익잉여금으로
자본 자체를 늘리는 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본 자체가 이익잉여금이 커지면서 순자산도 커지고요. 자본도 커지는 게 좋은데, 즉 자본 총계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증가되고 자본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본 조정이라는 것은 돈을 이제 자본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거거든요. 자본이 줄어들었을 때는 자본 조정이 생기는 겁니다. 줄어들면 안 되겠죠. 자본 조정만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익잉여금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본잉여금과 자본 자체를 늘려가는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밑에 한번 보자고요. 이 회사의 자본 총계는요. 자본 총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타 자본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즉 어때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계속 자본으로 쌓여가고 있다. 그죠? 계속 자본으로 쌓여가고 있지. 이따 기타 자본으로 쌓여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수익은 이익잉여금은 전부 다 어디로 쌓여야 된다? 자본으로, 자본 총계로 쌓여야 되지 기타 자본으로 쌓여서는 안 된다. 이거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하여튼 오늘까지는요 계속 삼성전자의 우리 밸류 차트를 가지고 할 건데요.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좀 부실한 기업들도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좋은 기업만 보니까. 그런데요 이거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갖다 감정할 때요. 이 좋은 다이아몬드, 안 좋은 다이아몬드 감정할 때 그 감정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공부를? 그 세상에 좋은 다이아, 안 좋은 다이아를 다 해가지고, 원래 다이아는 포시라고 있는데, 제가 다이아는 좀 잘 알아요. 다이아 한번 가져오세요. 제가 감정해 드릴게요. 이 다이아를 갖다가, 이 감정하는 법을 배울 때는요, 이렇게 배웁니다. 가장 좋은 다이아만 한 달 내도록 그것만 쳐다봐요. 그것만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상한 이제 누군가가 다이아 감정을 달라고 하면은요, 그걸 딱 보면 뭔가 이상해요. 예. 이때까지 한 달 동안 봐왔던 다이아하고 뭐가 달라. 색깔도 왜 이리 누리끼리하지? 왜 티끌도 이렇게 많어? 왜 빛도 산란이 이렇게 안 일어나? 에이, 안 해. 버리고 좋고 안 좋고를 구분해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일정한 시간 내에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같이 막 보고서는요, 전문가 되기 힘들어요. 제가 이거 왜 V차트를 갖다 삼성전자를 택했을까요? 이 좋은 모습들만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게 좋구나. 이 자료 지금 우리 게시판에 올라갔잖아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으면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여러분들이 딱 다른 종목을 봤는데 이 모양이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버려낼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모델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로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모양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죠. 배당금. 자, 배당금하고요. 제가 배당금을 표현하는 게 이런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당률이 있고, 배당 수익률이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액면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0원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배당을 1,000원 한다. 그러면 배당률은 5,000원에서 1,000원이니까 20%가 돼요. 20%가. 오, 엄청나게 많네요. 5,000원짜리 액면가인데 1,000원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회사의 주가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나의 입장에서 보면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배당 얼마 받는 거예요? 1,000원이네. 그러면 1%도 안 되죠? 0.1%밖에 안 된다. 야, 이러면 뭐 배당 별로 안 되는군요. 자, 그래서 용어를 잘 생각하실 때 일반 배당률이라는 것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대신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주가의 가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어때요?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바로 배당 수익률을 뜻하는 이야기죠. 시가, 주가죠. 시가는 시장의 가격, 주가에 따른 배당률. 그리고 이 회사는 총 배당금이 얼마 나오느냐? 이 부분이죠. 자, 시가 배당률이 일반적으로 국채금리 1.5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국채 금리 5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국채금리 어느 정도 지금 하는지 아세요 혹시? 국채금리 정도는 아셔야 돼요. 지금 얼마냐? 3%다. 3%.
그러면 국채금리의 1.5배 이상인 경우가 매력적인 배당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곱하기 1.5 하면 얼마예요? 4.5. 즉 시가 배당률이 4.5%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배당 좀 먹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4.5% 넘는 게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통신주에 대부분 4.5%를 넘게 되겠죠. 자, 하여튼요. 그래서 매력적인 배당주가 되기 위해서는 국채금리의 1.5배 정도. 국채금리가 만약에 2%다? 그럼 3% 정도면 되죠. 그리고 배당주 투자는요, 항상 기업이 이익을 내야지 배당을 주는 거예요. 기업이 이익을 못 내면, 물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올해 이익을 못 냈거든요. 그렇다고 배당 안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올해 이익을 못 내더라도 작년에 이익 낸 게 많이 있다면은요, 또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도 이익을 못 냈으면 이제는 주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다시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또 배당금을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꾸준한 이익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주로요, 외국인이 대주주일 경우에는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한다 보시면 돼요. S-오일 같은 거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 아니거든요, S-오일은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당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죠. 지금 예전에 그 외환은행 보세요. 그렇죠? 외환은행 배당률 12%씩 막 이렇게 배당했습니다. 왜요? 외국인들은 딴 거 관심 없거든요. 배당만, 이익 내가지고 배당만 뽑아가면 돼요. 배당만 뽑아가면 되니까 주로 외국인이 대주주인 기업들이 배당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하나 더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볼게요. 배당금이 전체적으로 뭐 좋은 흐름이 나오죠. 배당금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일정하게 나오는 편인데 중요한 게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예요? 140만 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시가 배당률을 보면 항상 최저로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보시면 파란색이죠. 몇 퍼센트예요? 시가 배당으로 0.5%. 그러니까 배당금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보세요. 배당금이 지금 뭐 주당 얼마 많이 줘봐야 한 뭐 7,000원.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은 너무 낮죠. 삼성전자는요, 세계에서 정말 배당을 안 주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싫어하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얘들 왜 우리한테 너네들 이제 돈 많이 남긴 거 가지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내한테 주주들에게 배당 좀 줘라 이러는데 삼성전자는 항상 내세우는 게 있죠. 뭐라고 내세웁니까? 일반적으로 배당은 언제부터 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돈 벌 자리가 없어요. 더 이상 회사가 팽창할 단계가 없었을 때 이익이 나면 그냥 주주들을 위해서 나눠주거든. 그 다음에도 왜 이만큼 벌 거니까. 즉 기업의 이익이요, 급등락이 없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배당을 많이 한단 말이죠. 삼성전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배당 많이 달라 그러면 에헤이 무슨 소리.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야 돼. 앞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할 거니까 우리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거 할 거 많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배당을 안 주죠. 배당을 안 준다. 그래서 배당률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뭐 배당 투자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삼성전자는 이런 것들 내용을 가지고 배당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기업이 만약에 올해 100원을 벌었다. 그러면 이 100원 번 거 가지고 전부 다 개인들한테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데 얼마를 주냐? 60원을 주고, 그리고 회사의 사내, 회사 내의 유보, 일단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유보를 40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회사는 100원 중에서 얼마를 배당하는 회사예요? 60원을 배당을 하네. 그러니까 몇 퍼센트예요? 60%의 어떤 것을 가진다? 배당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업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은 버는 만큼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고,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은 벌어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알 수 있겠네요. 벌은 만큼 많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 예. 그 모습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은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배당 성향 보시면은 12%에서 16%, 즉 100원 벌어가지고 16원씩 배당하다가 지금 어때요? 배당 뭐 거의 없죠. 예, 배당을 지금 보면 뭐 6%까지 갔다가 지금 뭐 1% 뭐 이래요. 버는 거는 뭐 10조 이렇게 번데 배당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가 배당률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낮은 퍼센트, 1%가 되지 않는 시가 배당을 하고 있으니까, 즉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원래 배당 성향이 약하구나. 그러면 아까 앞전에 말씀해드렸지만 배당 성향이 작다는 것은 기업이 앞으로 뭐예요? 성장할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기업이 왜 또 배당을 작게 하느냐? 성장할 가능성도 많지만 그것만큼 뭐도 많다? 새로운 대내외 경제적인 악재에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량 자산으로 쌓이는가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영업이익이 쌓이는 속도. 그러면 영업활동으로 해서 돈을 버는데 이게 영업활동에서 얼마만큼 잘 쌓이느냐의 부분입니다. 영업활동이, 비영업활동이 아니라 영업활동으로 얼마만큼 다 돈이 많이 쌓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ROE와 PBR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주가 순자산 배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또 하나 지표로는 자본의 효율성 지표를 또 볼 수가, 얼마만큼 자본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ROA, ROIC, ROE. 이게 영어 맞네. 다시 좀 이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밸류 차트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 너무 이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엇만 공부한다? 그림만 공부하자. 그림 나와 있는 거 보고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안 좋고, 어느 게 올라가면 좋고 어느 게 떨어지면 안 좋고,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운전자본, 회전일수, 돈이 잘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가 현금,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ROE라는 거를 먼저 들여다보자고. ROE라는 거는요, 뭐냐면 이거예요. 뭐 자기 자본 이익률, 이게 또 무슨 말이고 싶으죠? 간단해요. 내 호주머니에 100원이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 가지고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10원을 남겼어요. 미천을 가지고 10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ROE가 뭐 이게 10%다 생각하시면 돼요. 10%네. 그럼 어떤 기업은요, 100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50원을 남긴다. 그러면 10%가 아니라 몇 퍼센트가 되죠? 50%가 되네. 자, 이게 여기서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자, 만약에 100원에서 50원을 벌었으면 이 회사는 자기 돈만 있으면 무조건 50% 버는 회사란 말이죠. 근데 이 회사가 50원 중에서 자 30원을 배당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배당을 하고, 그러면 20원이 남죠? 20원이 싹 더해지면 이제 내년도 장사할 돈은 미천은 얼마예요? 100원이 아니죠. 얼마예요? 얼마가 됩니까? 120원이 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 회사는요 50원 벌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50원 벌면 안 되죠. 100원일 때 50원 벌었으니까 120원이면 여기에 50%인 얼마를 벌어야 돼요? 60원을 벌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ROE 50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ROE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건요, 이 기업은 굉장히 어때요? 돈만 있으면 돈이 버는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반대로 어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에 어떤 기업이 ROE가 굉장히 높아요. 돈을 계속 많이 벌 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이 벌었는데 어느 한계를 지나게 되면, 어느 한계를 지나게 되었을 때 이 회사가 이제 자본이 만약에 처음에 돈이 뭐 1억이 있었을 때는 5천만 원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억이 있어도 5억밖에 못 벌어요. 5억밖에. 이런 기업은 뭐예요? 덩치 커진 값을 못하는 거지. 그렇죠? 덩치가 커진 값을 해야 되는데 덩치가 커진 값을 못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일정 부분 정체나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바로 빚을 빼고 내 순수한 자본 가지고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 나가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네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주가순 자산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PBR 해가지고 주가순, 이거는 뭐 이거예요. PBR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했는데 P가 위에 있고 밑에가 BPS라고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주가예요. 주가, 하나의 주가고 밑에 주당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그러면 요거는 단순하게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기업이 PBR이 0.5다.
PBR이.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이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이 회사가 바로 부도 나버렸어. 흑자 부도를 냈던 나 앞으로 장사 안 할 거야. 그만둘 거야. 라고 청산하고 우리 회사 그냥 다 정리해버리자. 정리해버리면 여러분들은 2배의 금액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당 순자산이 1,000원인데 주가가 500원에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를 사더라도 이건 500원 주고 샀지만 실질적인 그 주가의 가치는요 1,000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주가 순자산의 배율인데, 따라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기업이 나중에 문 닫을 때 주가 순자산 배수가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자기 자본 이익률은요 바로 뭐예요? 이익은 높을수록 좋죠. 높을수록 좋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순자산 배수는 0.5, 1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주식을 사는 순간 돈 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보다 훨씬 높아가면 많이 못 받게 되죠. 요거는 어떻게 해요?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ROE, 삼성전자의 ROE인데 쭉 일정 부분 자 나오다가 저기 보자고. 삼성전자가 02, 03, 04, 05년까지는 ROE가 한 24%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ROE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ROE를 보면 20%를 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굉장한 이익을 내는데 왜 ROE가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를 넘지 못할까? 뭐가 커졌습니까? 자기 자본이 워낙에 커지니까 ROE는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지만 아직도 20%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초대형 기업에서는 ROE가 20% 되는 기업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자, 반면 밑에 그러면 이 PBR, 주가 순자산 배율을 보면은요, 요 낮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어때요? 지금 자산 배율은 PBR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보면 일정 부분 현재 과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낮은 상황이네. 그렇죠? 낮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순자산 배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조금 ROE가 떨어지는 거는 덩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ROE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본 효율성 지수에서 듀퐁 차트라고 이제 기업이 이제 마진을 어느 정도 남기느냐, 얼마만큼 많이 회전을 해서 얼마만큼 남기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아까 자기 자본 이익률, 이익이 분명히 상승하다. 삼성전자처럼 상승을 하는데 뭐 때문에 상승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상승하느냐? 부채를 잘 운영해서 상승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채를 운영 안 하고 잘 운영해서 ROE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재무 레버리지가 낮게, 그리고 순이익은 높게 나타나는 게 좋다. 재무 레버리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재무 레버리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 어떤 기업이 이렇습니다. 100원을 벌었는데, 200원을 벌 때는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100원을 못 벌고 100원 벌 때는 이자가 100원 나갔는데 200원 벌 때는 이자가 200원 나갔어요. 근데 300원 벌 때는 이자가 400원을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때요? 부채와 수익에 하는 구조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서 급속도로 이익이 떨어지는, 기업이 위험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무 레버리지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만 생각하지, 저 회사는 하여튼 부채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에 대한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레버리지란 말이 원래 이제 지렛대란 말인데, 이래서는 지렛대가 우리는 적은 힘으로 이렇게 무거운 것을 올릴 수 있는 게 지렛대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경영상에 쓰는 레버리지는요, 적은 힘으로 많은 물건을 들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이야기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위험성, 기회도 되지만 위험성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삼성전자 볼게요. 재무 레버리지가 초록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보면, 자, 여기에 재무 레버리지가 전반적으로 어때요? 점진적으로 뚝 떨어지네. 그러니까 재무 레버리지가 낮을수록 좋다 그랬죠? 좋네요.
재물회비가 낮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순이익은요, 높을수록 좋다 그랬죠. 순이익률 볼게요. 빨간색. 빨간색, 최근에 어때요? 아유, 굉장하네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에 대한 위험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부채에 대한 위험은 줄어들고, 이익률이 늘어나면서 어떤 게 늘어나고 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영업이익이 쌓이는 속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문자로 주신 분의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460번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모텍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요. 매수가가 17,700원, 17,700원의 비중이요. 100%네요. 100%의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17,700원, 굉장히 좀 높은 가격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적정주가 구하기를 통해가지고, PBR과 PPR을 통해가지고 수식을 통해가지고 구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에 에러가 생겨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 종목의 적정주가가 11,0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모텍은 적정주가가 이래 나오거든요. 11,000원대가 나오니까 지금도 아직도 보면은요, 아쉽게도 적정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있다. 높은 가격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7,000원에서 13,500원이라는 것은 손실폭이 너무 큰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휴대폰 부품 관련해가지고 NFC잖아요. 근거리 통신 안테나 만드는 회사인데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또 더 안 좋아요. 지금 예측치가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 종목의 이제 진단 전에 요거 하나를 미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 번만 보시자고요. 자, 이 기업의 주가가 이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쭉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떤 거를 체크를 하냐면요. 이 회사의 주가는 안 깨는 지지선이라는 게 있더라. 이동평균선을 예를 들어서, 안 깨는 지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자, 초록색은 항상, 이 초록색은 넘나듭니다. 근데 이 파란색은 안 깨요. 그죠? 초록색은 넘나들지만, 파란색은 깨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초록색은 이렇게 넘나듭니다. 그죠? 근데 파란색은 안 깨요. 즉, 이 회사는요, 어떻게 해요? 파란색 주가가 깨질 때부터 이제 매도 타이밍을 이제 잡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파란색은요, 바로 61선을 이제 뜻하는데요. 61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 회사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어떤 주가가 어떤 강력한 지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정확한 이 기업의 지지선은 얼마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결국 안 건드리는 61선을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까? 건드리죠. 61선을 건드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의 상황을 보자고요. 앞에서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 나왔다고. 오버슈팅이 나왔죠.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이 선을 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선 깨지면 그간에 올라갔던 거 주가에 38%를 반납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그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여기까지 올라간 금액의 38%를 반납을 해야 돼요. 즉, 여기 가격까지는 반납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봐야 되거든요. 38%까지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깨지면 1차 지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 1차 지지가 나오는 가격이 지금 네모난 가격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2차 지지 가격이 여기 가격이에요.
그리고 15,000원이 되겠죠. 3차 지지 가격이 12,800원 이렇게 3단계에 걸쳐가지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조정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한 바닥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자 상담 주신 분이 이 첫 번째 반등에 사기에는 너무 좀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떨어져 버리죠. 바로 떨어져서 어디까지 내려? 15만원대까지, 15,000원대까지 내려오죠. 그 다음에 진행을 시켜볼게요.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 61선이요. 이때까지는 안 깨졌던 선이지만, 이제부터는요, 올라가면 두들겨 맞는 선이 됩니다. 이제는 계속 올라가더라도 힘을 못 쓰고, 저 파란색이 어때요? 계속 내려오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완전히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결국 어때요? 반납을 다 해버리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지지선이거든요. 마지막 지지선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한 바닥 더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이 기업이 향후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보다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메모하세요. 12,800원, 12,800원입니다. 12,800원, 12,800원을 음봉으로 깨고 내려간다. 즉, 12,000, 종가상으로 12,5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요, 일단 물량을 팍 줄이세요. 반이라도 파셔야 됩니다. 반이라도 또 파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가든지 아니면 현금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 종목에 어떤 바닥이 들어왔을 때, 이게 아까 제가 적정주가 뽑으니까 얼마나 하다 그랬습니까? 11,000원이거든요. 12,500원 깨지면 11,000원까지 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이라도 팔았다가 11,000원 오면 다시 한번 사보든지 아니면 다 팔았다가 내가 이 복수 한번 해야 되겠다. 원래 주식 가지고 종목까지 복수하면 안 되는데 꼭 굳이 복수 한번 해야 되겠다. 11,000원 올 때 다시 한번 상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든지 요청을 하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11,000원대 복수전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이분께 가르쳐 드리는지 할게요. 이 100% 다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12,50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는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첫 번째 반등은 15,100원, 두 번째 반등은 17,500원인데 17,500원 올라가면은요, 일단 정리를 하세요. 예, 전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정리하셔가지고 판을 새로 짜셔야 돼요. 판을 새로.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오고 쉬고 나서 다시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는요, 최끝단에서는 한번 잘라주고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2,500원 총관상으로 깨지 않으면 보유한다. 보유를 하면 1차적으로 15,200원의 저항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한 17,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에 12,500원 깨고 내려가면 한번 팔아주자. 반이라도 팔아놓고 다시 되잡든지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방법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전화 상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SK이노요. SK이노베이션. 예, 예. 예, 얼마에 매수하셔가지고요? 15만 1,500원에 15만 1,500원요. 예, 15만 1,500원. 예. 15%요. 15만 1,500원에 비중은요? 15%요.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어저께 혹시 저희 이제 서울경제TV 자주 보시죠? 예, 예. 예. 주식 승천 보셨어요, 어저께? 예, 어저께 장거지 봤습니다. 어제 그 남원장 그 양반 뭐 사라고 하던가요? 제가 예. 이거 매수하고 나서 예, 예. 장거지 매수할 때 외인하고 수급, 기관하고 수급이 좋아가지고 예, 예, 예. 매수를 들어갔는데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갔잖아,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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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올라가는 걸 좀 더 가지고 갈라 그랬는데 예, 예. 또 갑자기 하루 이래 올라가다 또 이래 좀 놀죠? 하길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주춤주춤 이래 내려오길래 궁금하시죠? 이거 뭐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갈 때 한번 매도를 한번 할까 그래 생각했는데 어저께 주식 승진 안 보셨네. 어저께 주식 승진 나무누 멘토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사람 추천 종목이요? 예, 예.
어저께는 제가 못 봤습니다. 어저께 제가 SK 이노베이션 추천했다 아닙니까? 어저께는 못 보셨네. 어제 보셨으면 네. 오늘 전화 안 하실 텐데. 여튼요, 전화기 수화기 내려놓으시고요. SK 이노베이션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SK 이노베이션. 주식 신선 코너에서 늘 보시다가 어저께는 못 보셨네. 어저께 저희 추천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제가 이 SK 이노베이션 적정 가격 뽑아봤는데요. 적정 가격이 16만원에서 19만원 라인 정도 보여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요, 지금 조금 흔들리는 자리는요, 적정한 수준의 조정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 초반에 계속 밀리다가 장末반에 확 붙여버리죠? 안 죽습니다. 지금 조선주에서 이제 분산이 될 건데, 분산되고 나면 갈 데가 뻔히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요? 철강, 기계, 그리고 정유예요. 세 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SK 이노베이션 정유주 대장주 아니에요. 가만 놔두셔도 됩니다. 오늘 SOA 실적 안 좋게 나와가지고 떨어졌는데, 요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SK 이노베이션은요, 손절가는요 13만원 13만원까지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 없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는요 19만원까지는 가져가세요. 19만원까지는 이 SK 이노베이션 현재는요, 여기 보시면 이 전기줄 많잖아요. 저는 이동평균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기줄이다. 전기줄이 많으니까 저항받는 거거든요. 이 전기줄 통과하고 나면 위에 전기줄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가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이다, 연. 근데 이동평균선은 전기줄이에요. 그러면 연이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기줄들을 다 통과해 나고 나서 연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전기줄 많은 종목은요, 안 건드리는 게 상승이에요. 천천히 해도 돼요. 대세 상승은 반드시 전기줄을 통과한 연이 높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연이 있어요, 없어요? 연이 없네, 위에. 연이 없죠? 마지막입니다, 이거. SK 이노베이션 이 전기줄 통과해서 가보면은요, 나 잡아봐라, 못 잡아요. 도망가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꾹 안 잡을 때 매시고 딱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느 종목 궁금하시죠? 예, 성신통산. 성신통산이요? 예. 신성통산 아니에요? 성신통산. 예. 옷 만드는 회사? 니트 만드는 회사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얼마에 주고 사셨어요? 예, 1180원. 1180원이면 지금 한 10% 정도 손해보셨겠네요. 예, 조금 손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비중은요? 한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됩니까?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신성통상 그 매수하신 지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좀 한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8월 달 정도에 매수하셨겠네요. 예, 그 정도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예. 일단은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요, 예.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릴 거고요. 일단 좀, 예. 요거 종목도,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 법이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내려놓으시고요. 설명 잘 들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신성통상, 일단 타이밍은 조금 빠른 감이 있었는데, 이 속임수에 당한 건데요. 이때 보시면은, 지금 8월 달에 딱 사는 라인이요. 요런 라인입니다. 요렇게 추세가 일단 8월 달에 조금만 당겨보면은요. 이런 지점에서는요, 추세가 굉장히 좋죠.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상태에서 가는 기업이에요. 분명히 가는 기업인데, 이런 것들은요, 살짝 가는 척 하다가 빼버리죠. 빼버리는 거는 자기 때가 덜 익었다 또는요, 개인들이 들어왔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철저히요, 세력주입니다. 세력의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맛있는 과자예요. 개미가 붙어 있습니다. 개미가. 맛있는 과자에 여러분들 같으면 그 과자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드시겠어요? 저라면 개미 털고 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자에 개미가 붙어 있는데 개미 털고 먹어야지. 뭐예요? 일종의 개미 터는 과정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얘들이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음식료 쇼핑들 잘 가죠. 이게 이제 11월로 가면은요. 그 다음 차례가 뭔지 아세요? 섬유의복입니다. 섬유. 작년처럼 뭐 영업무역 그리고 한섬, LG, 패션, 필라, 코리아, 신성통상 이런 걸로 분명히 매기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그대로 보유하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까 개미를 털고 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투기성 방향이 나오면 1,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종가상입니다. 1,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던져주세요. 그 외에는요, 그대로 보유하셔가지고, 자, 목표가 1,300원까지는 일단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300원까지는 그대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예, 이제 지난번 제가 2주에 걸쳐 추천한 종목들 살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요, SK텔레콤인데요. 어떻습니까? 흐름은 상당히 좋죠. 방어주 차원이기도 하고 배당도 남아있고 지금 통신주는 또 슈퍼 사이클에 들어온 업종이다 보니까 최근에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LG U+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거의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버렸거든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갑니다. 계속. 추세가 깨지더라도요. 계속 가져가십시다. 통신주는요. 제가 말씀해드렸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가져간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퍼센트가 여러분들의 계좌에 빵 찍혀 있을 겁니다. 예, 목표가 없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마트도요, 흐름도 굉장히 좋죠. 예, 오늘 뭐 어저께 살짝 조정받았는데 오늘 흐름도요, 좀 강보합선으로 돌아나고 있는데요. 지금 유통, 신세계가 홈런 쳤다가 살짝 쉬어주고, 이마트, 백화점, 쇼핑들 다 가죠. 지금 타이밍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 단계 더 살짝 레벨업 할 수 있는 단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일장 사볼 만한 추천주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내일장,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종목은요, 나와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입니다. DGB 금융지주. 잘 아시죠? 대구은행입니다. 자, 대구은행, 카드넷, 그리고 대구 신용정보 등을 거느린 금융지주 회사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이 주요 주주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경쟁 우위로 안정적인 대충 성장률을 유지 중인데, 제가 이게 올해 초부터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주식 투자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어떤 거? 한 종목만 사면 돼요.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부산 사람 부산은행, 대구 사람 대구은행, 전북 사람 전북은행.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만약에 그 종목을 샀다? 지금 어떨까요? 한참 올라가 있어요. 그겁니다. 바로 지역은행들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이익의 창출이나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탄력 있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어때요? KB금융까지 주가가 한 단계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왔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주가가 한 단계 뻥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주 쪽으로 지금 전환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BS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BS 흐름이 이래 좋아요. BS가. 그런데 BS 대비해서 가장 못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DGB예요. 그럼 DGB가 왜 이렇게 못 올라가느냐?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장기간 많이 쉬어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경남은행 피인수가 어디로 될 것이냐. 거의 가닥을 이래 잡습니다. DGB는, 경남은행은요, 부산은행이 가져가고, 그리고 광주은행은 대구은행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이렇게 판이 짜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불확실성이 사실은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장기간 올해 1년 동안 좀 많이 쉬었다가 이제는 요 신고가가 나오는 타이밍이 거의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잡아보시자고요. 자, 현재 보시면은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꾸준한 영업이익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봤을 때,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 16,500원에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만원, 손절매 가격은 15,0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GB 금융지주 좋으니까요, 또 한번 사보시자고요. 사보셔가지고 많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저를 통해 가지고요, 기법 강의와 종목 상담까지 함께 진행해 드렸는데요. 모쪼록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좋은 멘토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좋은 종목과 좋은 기법들 강의할 거니까요, 항상 이 시간을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